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개성공단 이사장 김진향입니다. 오늘 하루 매우 긴박했던 하루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6월 4일 날 김여정 제1부부장 담화 이후에 그 다음날 북측에 조선노동당 강종희 통전부 대변인 담화가 있었죠. 이미 예고했던 대로 북측이 남북관계의 위기 국면을 지금 쭉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아침 북측의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을 통해서 발표한 내용들, 기존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물론 올 1월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팬데믹 상황을 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개성공단에 있었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당국자들이 1월 말에 다 철수해 왔습니다. 그것을 공식적으로 폐쇄 통보를 하고 그간 4.27 판문점 선언의 합의였던 남북 간의 각종 통신선, 동해선, 서해선, 그리고 군, 그리고 우리 청와대와 북측의 조선노동당 당사, 즉 핫라인까지 이 통신선들을 공식 폐기한다, 폐쇄한다라는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 전체적인 상황들 좀 정리를 하고 제가 지난주 시간에 왜 이 김여정 담화가 나왔는지, 무엇을 우리가 잃고 있었는지 한번 성찰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6.15 20주년을 딱 일주일 앞두고 현재 남북관계는 굉장히 위험한 국면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리기 위해서 오늘 목요일이 아닌 오늘 화요일 날 진양라떼 진양TV를 하게 되었습니다. 요 내용들은 이미 다 아시죠? 6.15 남북공동선 20주년에 맞춰가지고 한반도 평화공감 아프리카TV와 함께하는 온라인 토론대회 제가 공지를 했었는데요. 아프리카TV 랜선 회담이라고 아프리카TV에서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나옵니다.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일반부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가지고 한반도 평화의 문제가 내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해서 큰 대회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개를 하나 드리고요. 자, 남북관계 위기와 해법으로 해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 목요일날 잠시 소개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우리가 지금 이 위기를 어떻게 새로운 대반전의 기회로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좀 대담한 제안들을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내용들을 많이 보시고 주변에 많이 공유를 좀 해주십시오. 위기를 그대로 두면 안 됩니다. 집단적 지혜로서 이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대반전의 기회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터닝포인트로서 이 방송을 지금 하려고 합니다. 그 내용인데요. 남북관계 위기와 해법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북측의 담화평가 이미 우리가 한번 보신 분들도 있고 새로 보시는 분들 위해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 6월 4일이었습니다. 김여정 조선노동당 당 제1부부장이 스스로 화를 청하지 말라라는 담화를 발표했었습니다. 반공화국 적대 행위가 담겨있는 삐라를 날려보내는 망나니 짓 벌려놓은 데 대한 보도를 보았다고 하면서 이 탈북 자유북한 운동연합이라는 이 탈북자 단체들을 지적했죠. 중요한 것은 이 사람값에도 들지 못하는 이런 쓰레기들이 그 바보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들이 그렇다 치더라도 이런 못된 짓을 하는 놈들보다 그것을 못 본 척하거나 부추기는 놈들이 더 밉더라 라고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측 당국은 군사 분계선 일대에서 삐라살포를 포함해 이런 부분들이 상호 적대 행위를 금지하기로 한 판문점 선언과 그 군사 합의를 위반하는 것, 이걸 모른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딱 찌적었죠. 그러면서 6.15 20돌 점에서 이런 악에 찬 행위들이 개인의 자유요, 표현의 자유요 하는 미명하에 방치된다면 남조선 당국은 머지않아 최악의 국민까지 내다봐야 할 것이다. 이게 지금 6월 4일 날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면서 또 무슨 변명이나 늘어놓으며 이대로 그냥 간다가는 남조선 당국이 혹독하게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이 내용과 관련해 가지고 그날 6월 4일 날 제안했던 게 있습니다. 이 뭐냐? 응분의 조처를 따라 세우지 못하면 2019년 금강산 관광 폐지에 이어서 쓸모없이 버림받고 있는 개성공업지구의 완전 철거가 될지, 있어야 시끄럽기밖에 더하지 않은 남북 공동연락사무 폐쇄가 될지, 아니면 있으나마한 북남 군사합의 파기가 될지, 이런 부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딱 4일 만에 오늘 북남 공동연락소 공식 폐쇄와 더불어 남북 측 간의 모든 통신선들을 차단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이 관련 내용들은 우리가 다 봤던 내용들입니다. 이런 뉴스들 이미 다 보셨을 겁니다. 자, 여기에서 말입니다. 과연 그 대북 전단이라는 게 뭔지 먼저 한번 대북 삐라, 대북 전단, 살포 행위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냥 대북 전단 그러면은 누군가가 뿌리는갑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걸 엄정하게 평가하면 말입니다. 개인적 자유가 아닙니다. 공동체 안에서의 개인적 자유인데 이 행위는 개인적 방종입니다. 오히려 공동체 전체의 안보를, 평화를 완벽히 깨는 엄청난 적대 행위인데요. 부문분 평가해 보면 대북 적대 행위로서 정치 군사적 심리전입니다. 이것은 북에 대한 노골적 적대 행위로서 정치 군사적 심리전이에요. 그러면서 성격적으로는 남북 간의 화해 협력과 평화적 남북 관계를 파괴하는 행위예요. 그리고 법적으로는 휴전협정 위반입니다. 상호 일체의 군사적 적대 행위를 못하게 한 휴전협정 위반일 뿐만 아니라 2018년 9.19 평양선언 당시에 판문점 선언에 근거한 남북 간의 일체의 DMZ 인근에서 일체의 적대 행위를 하지 않기로 했던 남북 군사합의 위반입니다. 4.27과 9.19 합의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말입니다. 이런 대북 확성기 방송과 이 삐라 살포 행위를 하지 않기로 엄격히 합의를 했어요. 우리는 그 내용 자체를 다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그거 위반입니다. 이 삐라의 내용들은 북측이 우리 남측에 대한 적대의식을 고취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대부분입니다. 한마디로 분단체제 심화를 목적으로 하는 이 대북 전단 살포의 진짜 의미가 뭔지 아세요? 전단을 보는 북측 사람들이 그 전단을 보고 심리적으로 혼란감을 가지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한마디로 남북 간의 화해 협력을 반대하고 교류를 반대하고 남북 간의 적대와 분단 심화에 천병 기제 노릇을 합니다. 참 어처구니 없는 것이죠. 우리의 헌법적 가치에 평화통일이 헌법적 가치로 있습니다. 이 행위는 평화통일을 부정하는 행위예요. 그리고 6.15, 14, 4.27, 9.19의 합의 전체를 부정하는 행위예요. 무엇보다도 그 지역을 살아가는 우리 국민들의 생존과 안위를 위해하는 치명적인 행위예요. 이 엄정한 휴전협정 위반, 남북 9.19 남북 군사 합의 위반과 같은 법 위반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습니까? 엄격하게 처리해야 됩니다. 표현의 자유라고 얘기합니다. 표현의 자유는 공동체의 기존 안위를 지키는 범주 속에서의 표현의 자유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한 가지만 더 붙이면 국가보안법 7조 같은 경우에 찬양고무죄로 걸어놨습니다. 그런 국가보안법 찬양고무와 같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전혀 표현의 자유를 이야기하지 않는 대북 적대 행위를 계속 주장했던 사람들이 이 행위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라고 이야기하는 이 아이러니가 말이 안 되죠. 한번 꼭 지적하고 싶었습니다. 자, 그 삐라라는 것도 이런 것들입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이전에도 이거 2019년에만 공식적으로 10번을 부렸죠. 올해만 벌써 3번입니다. 사실 이거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이미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들 단위는 소위 말하는 북한의 인권이니 자유인이라고 하는 이런 단위들은 미국의 민주주의 국가기금 네드의 자금을 대충 다 지원받고 있죠. 참 참혹한 이야기입니다. 박상학이라는 사람이 보니까 얼마 전에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짓거리는 것 정도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대한민국 대통령이 별로 겁나지 않는다 이거죠. 자기들은 미국하고 그래한다 이거죠. 이게 아주 뿌리 깊은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네오콘 내지는 미국의 분단체제 유지 전략과 딱 맞는 군사적 심리전에 이용되는 것이죠. 아니면 같이 그 작업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삐라를 뿌립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오래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들이 남북의 화해 협력을, 교류를, 평화를, 신뢰를 깨는 행위에 천병의 노릇을 합니다. 결국 이들이 분단체제를 유지하고
확대 재생산하는 심화의 기제들인데 이들이 바로 분단 세력이죠. 표현의 자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반평화, 반통일, 민족의 화해 다 필요 없다. 일상적인 군사적 긴장을 야기시키고자 하는 그런 행위들이고 이미 우리는 이 행위 프레임에 갇혀 있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막 시끄럽게 떠들고 나오니까는 이들은 성공했다고 생각할 거예요. 북측이 남측과의 어떠한 관계들도 다 끊어버리겠다 그러니까 이들은 성공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소중하게 만들었던 4.27과 9.19에 어마어마했던 그 좋은 시절들은 이들의 이 행위로 결국 적대가 성립이 되고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했죠. 이들은 성공하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 계속 하겠다라는 겁니다. 뭐죠? 분단체제 유지, 확대, 재생산의 천병, 분단을 악용하고 있는 세력들입니다. 이런 걸 뿌려요. 먹튀왕 김정은, 인민의 피를 짜 무수단 로켓에 막 쏘아대는 핵 미치광이 김정은을 인류가 규탄한다. 자유북한운동연합. 이런 많은 것들 사실은 엄격히 상호 존중적 입장에 서 있을 때 평화와 통일을 만들 수 있다고 했던 72년 7.4 남북 공동성명, 91년 남북 기본 합의서, 6.15, 14, 4.27, 9.19 이 전체를 부정하는 행위들입니다. 무엇을 노릴까요? 분단체제 심화, 북측을 자극해서 북측이 다시 상호작용하게끔 나오게끔 이런 과정의 악수산을 만들고 있죠. 이런 내용들 한번 보십시오. 날 죽여, 정은아, 지옥에서 기다리마, 뭐 이런 이야기들. 뭘 그래, 우리 아빠는 300만 인민을 굶겨 죽였어. 이런 거를 북측 사람들이 진짜 받아보면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남측에 대한 적개심을 가집니다. 혐오를 갖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심리전이죠. 굉장히 선정적인 내용들이 많습니다. 이제는 사실 입에 담지 못할 살이 떨리는 내용들도 적지 않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런 거 아주 이런 내용 정도의 전단이야 아주 양호합니다. 이런 건 어떻습니까? 설주의 사랑. 이런 걸 인쇄해서 여기에 보십시오. 누가 있습니까?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의 사진을 합성해서 세세한 내용 보면 말입니다. 서울에서의 뜨거운 밤? 이들이 인간일까요? 왜 이럴까요? 각종 포르노 수준의 영상들을 짜깁기 해서 편집해서 USB 담아서 보냅니다. 그 USB에는 각종 해킹 프로그램이라든가 바이러스 심어가지고 무력화시키는 그런 걸 보내죠. 1달러짜리 보냅니다. 만약에 북측에서 입에 담기도 참 힘듭니다. 지금 우리 대통령님 내외를 이런 식으로 사파 그려서 선정적인 이렇게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어마어마한 범죄 행위죠. 사자 명예훼손이죠. 이 단체들이 이런 걸 뿌리는 이유가 뭘까요? 다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용서할 수가 없죠. 여하간에 어떻게든 대북평화주의 정책을 펼치는 정치 권력, 정부를 비난하고 북측을 자극하고 이간질시키고 싸우게끔 만드는, 제가 지금 이 정도는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한 표현들, 더한 적나라한 장면들이 있습니다. 범법 행위로 고발하고 이들을 처벌해야 됩니다. 일벌백계 해야 됩니다. 보십시오. 리서치 포르노라고 딱 적어놨지 않습니까? 이런 걸 그냥 날려요. 북측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런 걸 뿌린단 말입니다. 이런 걸. 이건 좀 오래됐습니다.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전선에서 정부, 군 당국이 직접 했던 심리전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당시에 남북이 심리전 진짜 심각하게 할 때 이런 거를 보냈어요. 군대 생활이 고달프다고요? 걱정 마세요. 제가 모두 말끔히 풀어드릴게요.
이 B라는 안전보장적을 대신합니다. 뛰면 5분. 참, 제가 이 대북 전단이라는 게 어떤 것들인지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행복한 새 삶은 당신의 용단에 자유와 행복과 번영 넘친 자유됨. 이런 건 사실 8, 90년 됐던 내용들입니다. 근데 방식을 한번 보세요. 이게 이런 거를 공개합니다. 이런 걸 보내가지고 이걸 받아보는 북측의 군인들, 북측의 사람들 어떤 생각을 할까요? 남측을 굉장히 혐오하게 합니다. 그걸 계속 심어주는 거예요. 남측에 대해서. 양수협장입니까? 여하간에 남과 북을 이간질 시키려는 그건 적대행위죠. 예, 그냥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들, 불같이 뜨거운 정열로 나를 사랑해줘요. 이거. 자, 결론을 좀 내려보겠습니다. 노동당 중앙위 통전부 대변인이 이렇게 냈죠. 적은 역시 적이라는 결론을 내게 된다. 삐라살포를 묵인하는 남조선 당국 처사에 분노와 혐오를 가진다. 대남사업 총괄하는 제1부부장 경고담아 이걸 깨닫지 못한다면 안미한 천치 내지는 알면서도 딴전을 피운다면 천하의 비열한 짓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면서 조선노동당 당 중앙위 통전부는 실질적으로 남측과의 관계를 끊겠다라고 계속 나왔었습니다. 이거를 이번에 오늘 발표한 거예요. 보겠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의 보도였습니다. 오늘. 지켜보면 볼수록 환멸만 자아내는 남조선 당국과 더 이상 마주 앉을 일도 논의할 문제도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8일 대남사업 부설의 사업총화회가 있었다. 대남사업을 철저히 대적사업으로 전환을 강조했다고 얘기합니다. 4.27 9.19의 그 어마어마했던 퍼포먼스는 사라지고 이제 남북관계는 적대관계로 지금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통신연락선 완전 차단한다. 일체의 접촉권을 완전 격퇴한다. 첫 단계 조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왜 이렇게 됐을까요? 2017년 그 어목했던 전쟁 얘기를 넘어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 찾아 나왔던 이후에 4.27 판문점선을 만들고 6.12 싱가포르 합의를 만들고 9.19 평양선을 만들고 백두산까지 같이 올랐던 남북관계가 왜 이 지경까지 왔을까요? 우리에게 현재 이 상황은 말입니다. 제가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북측을 보지 말고 지난 시간에 우리를 한번 돌아볼 시간. 4.27 판문점 선언부터 6.12 싱가포르 그리고 9.19 평양선언 이후에 한미 워킹그룹에 갇혀가지고 4.27과 9.19의 합의들을 하나도 실천하지 못했던 미국의 대북 제재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비핵화의 프레임, 제재의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4.27과 9.19에 서로 합의로 실천하기로 했던 것들을 하나도 실천하지 못하는 과정 속에서 2019년 2월 하노이 노딜이 있었고 그 이후에도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어내지 못했던 상황. 그 기간 속에서 우리에게는 좀 나이브한 엄중하게 상황관계를 들여다보지 못했던 성찰하지 못했던 인식의 오류나 인식의 한계나 그런 무지는 없었을까요? 왜 북측은 이렇게 3월 3일 김정은 담화부터 아주 대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지난 시간을 진짜 정부든 내지는 남북관계 종사하는 학자든 전문가든 시민사회든 한번 진짜 깊이 있는 성찰이 필요합니다. 그것 없이 그냥 쟤들 왜 저래? 남북관계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철저히 상호작용의 관계입니다. 일방적 관계는 없습니다. 다만 그 상호작용의 관계를 우리 일반 국민들은 다 모릅니다. 정보는 독점되어지기 때문에 남북 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역지사지 이런 건데요. 상호작용의 관계이기 때문에 북측이 왜 저럴까? 저 분노의 이면에는 왜 저럴까? 왜를 한번 물어보면 됩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 그 성찰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말입니다. 늘 제가 말씀드렸던 게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돌아보면 4.27, 9.19 엄청나게 좋았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남북이 교착 국면을 갔던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4.27과 9.19의 남북 간의 합의들을 실천하지 못했던 한미 워킹그룹 안에 갇혀가지고 미국 눈치 보고 비핵화의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제재의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무슨 말만 하면 미국 때문에 안 된다. 미국이 반대해서 안 된다.
제재 때문에 안 된다? 비핵화 진전 없이는 안 된다. 와 같은 그런 소극성, 그런 피동성, 그런 것들이 결국 교착 국면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사실 북측은 계속 하자. 합의는 실천하자. 합의했던 건 실천하자. 할 수 있는 건 하자고 계속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사실은 2차 북미 정상회담 되면 다 잘 될 텐데 굳이 미국을 자극할 필요 없다. 라고 얘기하면서 소극적이었죠. 그런 우리의 소극성 때문에 미국은 대놓고 대한민국은 미국의 승인 없이는 북측과 아무것도 못한다. 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마음껏 얘기할 수 있었죠. 그 과정 속에서 하노이 노딜이 나왔고 그 많은 교착과 위기, 장기화는 모두의 문제죠. 남북미 3자 관계가 있는데 우리에게도 깊은 성찰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실 이 영역은 말입니다. 좀 전문적인 영역인데요. 북측이 국가 전략을 바꾸면서까지 핵과 ICBM, 영변과 동창리를 국가 군사 전략을 수정하면서까지 4.27과 6.12, 9.19를 했던 겁니다. 그건 노딜이었어요. 2019년 연말까지 기다리겠다 그랬죠. 그건 뭐냐? 자신들은 비핵화의 노정에 들어갈 수 있다. 적대를 내달라. 미국한테 평화를 담보해달라는 거였어요. 그 평화 담보해주지 않았잖아요. 그 새로운 셈법이라는 것은 평화적인 관계, 북미 정상적인 관계, 종전선언 평화협정, 제재 완화 이런 적대를 청산하자는 거였는데 그 적대를 안 내려줬어요. 그러니까 노딜이었죠. 그 적대를 내려놓기를 2019년 12월까지 기다렸지만 아무런 것도 없었죠. 그래서 북측은 새로운 국가 전략을 짰습니다. 조선노동당 당 중앙이 전원회의를 통해서 정면 돌파를 얘기했죠. 한마디로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은 변하지 않는다. 분단체제 유지 전략. 미국은 한반도의 분단체제 유지 전략에 변함이 없다. 그러면 그걸 상수로 자기들은 정면 돌파하겠다. 그 북미 관계는 제가 보기에 말입니다. 11월 미국 대선 이후에도 별로 달라질 것이 없습니다.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 분단체제 유지 전략이 바뀌지 않는 한 북미 관계는 나아지지 않습니다. 한 가지 남아 있습니다. 남북미 관계가 한반도 문제의 핵심이라면 북미 관계는 안 풀리면 남북 관계를 풀면 되는데 우리는 여전히 지난 9.19 평양선 이후에 1년 9개월간 미국과 관계 속에서 우리가 돌파하지 못했고 미국 눈치 본다고 할 수 있는 것도 못했고 비핵화의 프레임, 중재자의 프레임에 여전히 갇혀 있었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북측의 축적되어진 입장 태도들이 이렇게 분노로 지금 표출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대안으로 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북 정책에 성찰하자. 첫째, 정부 역할의 변화가 필요하다. 평화 문제의 당사자가 된다. 즉, 핵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핵 문제의 중재자 그러지 말고 우리는 한반도 평화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평화 문제의 당사자 주체의 역할을 변화해야 된다. 역할 변화죠. 둘째, 정책 프레임의 변화입니다. 비핵화 프레임에서 평화의 프레임을 넘어와야 됩니다. 평화를 위한 비핵화면 평화를 위한 경제협력처럼 평화를 위한 종전선언처럼 평화를 위한 평화협정 체결처럼 비핵화도 수단 과정 절차입니다. 방법일 뿐이에요. 궁극의 가치는 평화입니다. 그러면 평화를 위해서 비핵화를 한다라면 비핵화는 평화의 서브입니다. 근데 우리는 비핵화를 평화 위에다 갖다 놓으려고 그래요. 오히려 평화를 깨는 비핵화죠. 그 방법은. 그래서 비핵화의 중재자는 맞지만 평화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비핵화도 종전선언도 평화협정도 남북협력도 이렇게 할 수 있었어야 되는데 우리는 비핵화에만 갇혀가지고 남북 간의 평화의 수많은 과제들을 4.27과 9.19의 합의들을 실천하지 못했던 큰 과오가 있습니다. 사실은. 여기에 대한 문제제기입니다. 셋째는 정책 중심 추계 변화인데요. 한미 동맹 관계를 중심으로 북한 문제를 본다는 것은 미국이 대북 적대 정책, 대북 제재의 프레임으로 북을 보겠다는 겁니다. 적절치 않죠. 때에 따라서는 한반도 평화의 문제는 때에 따라서는 남북 관계를 중심축으로 미국 문제도 풀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정책 중심 추계 변화, 즉 한미 관계에서 남북 관계로 얘기합니다. 즉 중재자 당사자로 비핵화의 프레임에서 평화의 프레임으로 한미 관계를 중심축에서 남북 관계 중심축으로 이렇게 변화가 필요하다는 건데요. 무엇을 할 것인가? 저는 대반전의 기회를 좀 썼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위기는 굉장한 위기입니다. 조만간에 남북이 다시 협상의 테이블에 앉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북측은 이미 당국 대 당국의 관계는 거의 패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새롭게 이 난국을 뚫기 위해서 정상회담이 필요하다. 북측은 받지 않을 겁니다. 결코 받지 않습니다. 현재 조건 속에서 받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조 변화, 중심 축의 변화, 프레임의 변화를 이야기하고 성찰이 있었을 때 뭔가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고 만남을 가지지, 현재 조건 속에서는 만날 수도 없고 만날 요구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결과가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엇을 할 것인가와 관련해서 저는 남북 당국 간의 협상의 테이블은 결코 당분간은 성립되지 않는다. 남북은 만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한 가지 지점이 있습니다. 국회, 21대 국회가 개원을 했습니다. 올해는 6.15 20주년입니다. 북측이 요구하는 것은 단순합니다. 진짜 단순합니다. 북측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뭉뚱그려서 딱 한 가지입니다. 4.27 판문점선언, 9.19 평양선언, 그 두 합의를 실천하라는 겁니다. 합의만 해놓고 왜 실천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럼 4.27과 9.19의 합의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부는 미국의 눈치가 보여서 못한대요. 그러면 국회는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남북의 정상 간의 합의가 4.27과 9.19 이전에도 6.15가 14가 있었죠. 6.15선은 14선은 4.27, 9.19이 남북 간 정상 간의 4대 합의를 국회에서 비준하는 겁니다. 국회가 이걸 비준하면 법제화가 되는 겁니다. 즉 통일입법, 평화입법인데요. 국회가 비준을 하게 되면 우리는 실천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이걸 실천하지 않으면 정부는 직무유예 됩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미국 눈치 보여가지고 이게 안 됐는데 21대 국회 압도적 다수 의석, 진보 개혁 세력이 188석을 갖고 있습니다. 독자주 열어가지고 비준하면 됩니다. 아니 정치 권력이 부침에 관계없이 일관되게 국회 비준하겠다는 것은 선입니다. 6.15, 14, 4.27, 9.19는 하나입니다. 원래가 6.15 20주년이죠. 6.15가 다르고 14가 다르고 4.27이 다르고 9.19가 다르지 않습니다. 6.15가 남북관계 총론적 합의라면 14, 4.27, 9.19는 강론적 합의입니다. 하나예요. 한 몸이에요. 이것을 국회의 비준을 받게 되면 실질적인 실천을 담보할 수 있는 물적 토대를 완성하는 겁니다. 그걸 국회가 하는 거예요. 근데 국회는 촛불 국민들이 만들어준 압도적 다수 의석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남북 간 4대 합의의 국회 비준은 북측에게 남측이 방치하고 있었던, 실천 못하고 있었던 저런 것들을 물리적으로, 법적으로, 구조적으로 실천하겠구나라는 생각을 갖지 않겠습니까? 그걸 하자는 것이죠. 그래야 최소한 이제 남북관계가 다시 복원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남북합의 국회 비준, 국회는 추진하고 시민사회는 그것을 계속 촉구하고 운동을 해야 됩니다. 나아가 국회 비준 끝나면 남북에 실천하면 됩니다. 제재의 프레임에 갇힌 사람들은 제재 속에서 뭐 다른 거 할 수 있는 거 하자 그러는데, 남북 합의 실천은 우선 할 수 있는 거 쉬운 것부터 하면 됩니다. 남과 북의 합의에 따라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 핵심 내용이 종전선언 평화협정, 평화경제 실천 이런 것들입니다. 다 들어가 있어요. 6.15, 14, 4.27, 9.19에는 20년간 남과 북이 합의했던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남과 북의 나라의 통일 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자주적으로도 있고요. 이미 통일 방안 합의했던 것도 있죠. 14선언에는 수백 가지의 경제협력의 사업들이 있습니다. 교류협력의 사업들이 있습니다. 인적 교류, 사회문화 교류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보건협력, 문화협력, 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화부터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철도도로 연결. 그 모든 것들을 실천할 수 있는 물적 토대를 만드는 것이 남북합의 국회 비준인데,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21대 국회는 188석의 압도적 다수 의석을 진보 개혁 세력이 갖고 있습니다. 하면 되잖아요. 뭘 눈치 봅니까? 정부는 미국 눈치를 볼 수 있습니다. 국회는 미국 눈치 안 봐도 되지 않습니까? 하시라 이거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자기 지역구에 있는 의원님들한테 하자 이야기해야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 뭔지 아세요? 6.15, 14와 같은 남북 간의 기존 합의들을 국회 비준받겠다라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습니다. 지난해도 이야기했고 4.27, 9.19 당시에도 남북 합의는 법제화하자, 베를린 선언 때도 이야기했었습니다. 항상 했던 이야기예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자 정치적 철학인 남북 합의의 국회 비준 하자는 것이죠. 그러면 굉장히 많은 영역이 열리는데, 저는 어느 정도 이것을 높이 평가하냐,
6.15부터 9.19까지 남북 간의 이 4대 합의의 국회 비준은 분단 역사를 평화 역사로 만들게 되는 하나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북측은 6.15를 그들의 국회 성격을 가지고 있는 최고인민회에서 비준을 했습니다. 우리는 당시에 20년 전에 김대중 대통령님은 거대 야당이었던 현 미래통합당의 전신 그 당의 반대 때문에 국회에 제출도 못했었습니다. 14도 마찬가지였죠. 이 모든 것들을 이제 국회에 비준하고 실천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의 교착 국민의 이 위기를 대반전시킬 수 있는 카드가 될 수 있습니다. 국회가 나설 때가 되었다. 조만간에 정부 당국 간 회담은 성립되지 않는다. 그럼 국회가 이 역할을 함으로써 뚫고 나아가면서 당분간은 국회가 남북 교섭협력 정치회담 이런 부분들을 선도할 수 있습니다. 국회가 최고인민회를 만나면 되지 않겠습니까? 풀 수 있어요. 그 과정 속에서 정부 역할들을 제고시키는 과정, 이런 것들이 저는 전체적인 현재의 교착 국면을 평화의 새로운 질서를 만들 수 있는 대폭발하는 새로운 계기로 만들 수 있는 대반전의 사건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꼭 4대 합의의 국회 비준 실천, 그 안에 종전선언, 평화협정, 개성, 금강산 수많은 협력들 다 있으니까 4대 합의의 국회 비준을 강하게 주장을 드립니다. 이제 이 내용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6.15 20주년 남북 정상 4대 합의 국회 비준을 주장합니다. 북측의 분노는 다른 게 아닙니다. 4.27과 9.19의 남북 간 합의를 실천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들은 4.27과 9.19의 합의를 위해서 조선노동당 당 전원회의 결정으로서 핵전략, ICBM 전략, 국가 군사 전략까지 수정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우리의 소극성 때문에 아무런 성과를 못 냈습니다. 그것을 실천하자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우리는 미국의 발목 잡혔죠. 그래서 기존의 대북 정책이 성찰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미국적 이해관계에 갇힌 대북 정책 한계를 성찰하고 분단 유지의 미국적 비핵화 프레임의 분단 극복을 위한 남북의 평화 프레임이 갇힌 상황인데 돌파하자. 정부의 소극적 태도 이면에 자리한 남북미 관계 이 인식의 오류 한계를 넘어가자. 그래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대반전의 해법은 4대 합의의 국회 비준에 있다. 근본 해법은 4.27과 9.19의 합의상 실천이다. 정부는 한미관계 굴레, 즉 비핵화의 제재에 갇혀서 적극적 해법 추진에 한계가 있다. 그렇다면 국회가 6.15 20주년을 맞아서 4대 합의 국회 비준으로 돌파해보자. 4대 합의 국회 비준은 문재인 대통령의 일관된 입장이었다. 그렇다면 4대 합의 국회 비준은 교착 위기 상황의 남북관계를 실질적으로 돌파할 수 있는 물적 토대가 된다는 것이죠. 어마어마하죠. 민족사적 의의가 있습니다. 적폐 중에 근본 적폐가 분단 적폐입니다. 6월 항쟁 그 어마어마했던 민주주의 역사를 이제 30년 만에 평화와 통일의 역사로 완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188석의 다수 의석을 갖고 있게 됐습니다. 4대 합의 국회 비준은 분단 역사를 평화와 통일의 역사로 바꾸는 대반전의 카드가 진짜 됩니다. 단순한 비준이 아닙니다. 70년 분단을 끊고 평화를 만들 수 있는 비준이 됩니다. 남북합의의 국회 비준은 그 이전과 이후로 역사를 바꿀 만큼, 역사를 규정할 만큼 엄청난 사건이 될 것입니다. 남북의 평화 통일 역사는 4대 합의의 국회 비준 이전과 이후로 나뉠 만큼 민족사의 대사건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해야 되겠죠. 6월 항쟁의 기억으로 6월 한 달 동안 국회가 주도해가지고 전문가, 기관, 학계 등이 광범위하게 호응해서 6월 말 87년 6월 항쟁에 분수령 6.29가 있었죠. 6월 말에 지금 21대 국회가 상임위를 가지고 이렇게 싸울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적폐 중에 근본적 분단 적폐를 넘어가기 위한 결단을 내려서 과감하게 6월에 국민들이 준, 민의가 준 그 적폐 청산 촛불의 민심을 믿고 과감하게 개혁, 중단 없는 개혁을 하라고 했던 국민 명령을 받들어서 188석을 가지고 4대 합의의 국회 비준을 21대 국회가 관철할 수 있다면 그 이후 역사는 지금 우리가 걱정하는 모든 것들이 신압으로 사라지는 새로운 장이 열리게 된다라고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갇히지 말아야 될 프레임이 있습니다. 저는 기억합니다. 4.15 총선이 끝나자마자 188석의 압도적 다수 의석을 갖게 된 거대 진보 개혁 세력이 있었는데 분단 유수 회사들이 썼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4월 10일 총선 끝나고 4월 16일
188석의 의미가 뭔지 분석도 하기 전에, 그 민심이 뭔지를 분석도 하기 전에 가뒀던 프레임이 있습니다. 거대 여당의 독주, 폭주, 신중 모드, 한마디로 발목 잡기였어요. 아무것도 하지 마라. 나대지 마라. 너네들이 나서가지고 남북관계 풀면 우리 묵과하지 않겠어? 분단질서 유지돼야 되는데 니네들이 남북의 화해 협력, 평화 이런 거 계속하면 안 돼라는 신중론 모드에 딱 가뒀죠. 진짜 중요한 것은 할 일은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안 하면 됩니다. 분단체제 속에서 신중하자는 것은 분단체제를 살자는 이야기입니다. 분단체제는 전쟁을 못 끝내고 있는 이 매일매일이 전쟁 상황인 비정상의 매일매일입니다. 이 분단을 넘어서 평화로 전쟁상들을 종식시키는 평화로 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렇다면 신중하지 않고 할 일을 하는 21대 국회, 그것이 촛불 민심이 만들어준 188석 의석의 취지를 받아들이는 진짜 뜻있는 것이다. 그래서 신중하지 않고 과감하게 적극적으로 188석 그것을 지지했던 국민적 민의를 믿고 분단을 넘어서 평화로 만들어갈 수 있는 4대 합의의 국회 비준 작업에 꼭 함께 해줄 걸 당부하고 국회에 계신 선생님들, 의원님들, 전문가들 함께 이 여론을 몰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4.27 판문점 선언보다도 9.19 평양선언보다도 6.15 선언보다도 14선언보다도 그 4대 합의의 비준은 그 선언을 실질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행위이기 때문에 가치는 수백 배, 수천 배 실천적 의지가 있습니다. 꼭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하면서 남북 간 4대 합의의 국회 비준 운동에 온 국민이 함께 나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국민 행복은 신압으로 오게 될 것입니다. 말씀드리지만 남북 간 4대 합의의 국회 비준은 그 이전과 이후의 역사를 가를 만큼 엄청난 우리의 삶을 바꾸게 되는 대반전의 계기가 될 것입니다. 국회가 교착 국민의 남북관계를 돌파할 수 있는 크나큰 역사를 만들어 주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청취하시는 분들은 많이 함께 공유하면서 실제로 국회 비준이 될 수 있도록 지혜를, 용기를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들은 다 공유했습니다. 다시 한번 4대 합의의 국회 비준을 염원하고 실천할 수 있는 힘들을 모으기 위해서 저는 또 계속 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낙타님들부터 해서 진양 라떼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4대 합의 국회 비준 관철하자. 감사합니다.